자, 오늘 뭐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수업 방향부터 이야기해 보자면 마플 시너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방학 중에도 거듭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이 4월 마지막 주 즈음으로 예정돼 있을 거예요. 아직 입학은 안 했죠. 입학해서 학사 일정 찾아보고 하면은 아마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 첫째 주, 뭐 늦으면 5월 둘째 주 정도까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다들 한번 했을 테니까, 그쵸?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를 일단 시험 범위로 산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뭘로 진행을 하냐? 마플 시너지로. 알았죠? 그래서 마플 시너지로 이거를 진행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갈림길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성취도에 따라 이걸 해낸 성취도에 따라 이게 바로 기출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복습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마플 시너지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진 않을 거예요. 양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문제를 풀면 좋긴 하겠지만 몇 번 시도해봤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문제들을 풀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성취도에 따라 기출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복습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이라는 거는 학원에서 기출 문제집을 줄 거예요. 그냥 푼 친구들도 있죠. 연도별로 학교들 기출 모아놓은 건데 안녕. 연도별로 학교 기출도 모아놓은 건데 한 3개년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이 기출이라는 것의 의미는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량이 딱 이 정도 필요합니다. 야, 요만큼 필요하다 하자. 그럼 너희가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채워져요. 특정 단원은 잘하고 특정 단원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균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모든 단원이 다 뭐라고 해야 될까? 다 똑같이 잘하지 않아요. 어떤 단원은 좀 더 유단히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단원은 좀 덜 잘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기출은 뭐냐면 20문제밖에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학교는 보통 20문제에서 22문제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원 목적 불륜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걸 어길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20문제, 22문제를 골라서 내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대동소이하지 않다는 거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야. 유형을 살짝 바꾸거나 개념을 살짝 다른 걸 이용하거나 근데 근원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면서 하는 건 검토입니다. 내가 모자란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그 부분 문제는 틀릴 테니까 그쵸?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겁니다. 마플 시너지는 얘를 한 번 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채우는 역할입니다. 뭐야 이 유형 내가 좀 틀리네 근데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성적을 내야 되고 맞죠? 나누어야 되고 등급을 가르기 위해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있습니다. 많으면 4문제까지 있겠죠. 그럼 그런 문제들은 사실 여기에서 살짝 튀어나가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얘를 일단 가득 채우려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고난도 문제 검토 및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채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심화서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풀던가 아니면 어쨌든 심화서를 공부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수가 모자라니까. 심화서는 일반적으로 고쟁이와 일품, 블랙라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일품은 따로 건들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된다면 고쟁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EBS에서 나온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이건 모의고사 기출을 낸 건데 모아놓은 건데 그거랑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어차피 거의 모든 심화서는 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교수들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달 동안 잡혀 있으면서 모여서 만든 그 한두 문제짜리 어려운 문제들 걔네들이 어차피 얘네들의 근원이 되고 그게 이제 기출의 심화 문제로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봤던 센 C단계 문제입니다. 걔네들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서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쑥날쑥인 상태에서 이거를 열심히 해봤자 그거 그렇게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냥 살짝 올려준 정도입니다. 어차피 100%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시간 재면서 시험 본 친구들 알 거예요. 아 이게 시간 넉넉할 땐 그래도 할만한데 시간 재면서 하니까 조금씩 틀리네 라는 걸 맞죠? 그걸 결국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100점 어쨌든 1등급을 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안에 하다 보면 느껴져요. 아 내가 1등급은 당장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8번에 10번의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럼 한 번의 시험당 20%씩 차지한다고 그 10%씩 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에 2번 1학년 2학기에 2번 2학년 1학기 2번 2학년 2학기 2번 3학년 1학기 2번으로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 수학 시험을 한 번씩 보면 딱 2번씩 보면 딱 10번의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10번을 쌓아서 어쨌든 대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건데 한 번 시험 조금 망친다고? 그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서 만회하면 돼요. 만회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선 최소한 1, 2등급 라인에는 걸쳐야 되고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 온전히 이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힘들 수 있어. 쉽지 않거든. 왜냐면 다 같이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있어. 여기 학원뿐만 아니라 저기 학원도 그렇고 저기 학원도 그렇고 그쵸?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한가 그쵸? 그리고 얼마나 방향성을 잘 잡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자란 부분을 얼마나 채우려고 하는가 아는 부분을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 그 방향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남은 2달 뭐 이제 2달 정도죠. 2달 정도를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 만약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더 나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덜 나가는 학교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맞춰서 각자 이제 시험 범위를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개념치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방학 중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 병행하는 겁니다. 얘랑 얘를. 마플 시너지를 한번 다시 하면서 여기를 채운다 했죠? 그쵸? 그래서 틀린 부분을 미리,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찾으면서 심화를 해도 되지만 어쨌든 마플을 찾으면서 얘를 미리 한번 해보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업 시간에는 이걸 위주로 할 건데 그럼 시간이 남는단 말이지. 남아. 아마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4월 초, 3월 말 즈음부터 시작할 텐데 그냥 수학은 지금부터도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거든. 수학 많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다른 과목들도 이제 시험 범위를 첫 시간 하면은 알려줄 테니까 보통 중학교 때도 뭐 그러긴 할 텐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시험에 어쨌든 좀 더 얽매이기 때문에 첫 시간 딱 첫 주쯤에는 수업을 잘 안 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시험 이런 거 방향으로 낼 거고 뭐 부교재를 쓴다던가 아니면 수행평가 시험 반영 비율 이런 걸 다 써줄 거예요. 설명할 겁니다.
그거 반드시 잘 적어 놓고요. 맞죠? 그걸 이제 또 나랑 이야기하면서 맞춰가면 돼요. 알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수학은 보통 수행평가보다는 시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방향성을 보면 어찌됐든 말하고자 싶었던 건 마플 시너지를 하면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병행하면 더 좋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요. 방학 때 센 C단계를 했던 친구들은 일찌감치 모의고사 기출을 풀거나 고쟁이를 하는 이게 계책이 있어요. 이게 마플 시너지의 좀 더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걸 병행해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뭐냐면 이걸 병행하게 되면 나한테 질문할 시간이 없다라는 건데 그 질문할 시간은 수요일 날, 뭐 토요일 날 일찍 와도 괜찮지만 수요일이 좀 오기 편하겠죠. 수요일 날 1시간 정도 일찍 오면 그러면은 이런 다른 교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더 받아줄 수 있으니 그때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알았죠? 일단 우리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다 라는 걸 미리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뭐 내일 모레 입학하는데 맞지? 새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열심히 해봅시다. 자, 다항식의 연산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플 시너지는 기본적으로 유형서입니다. 이게 한 번 했다라는 전제하에 나오기 때문에 엄청 간단한 것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우리가 원래는 내림차순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쨌든 식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거 더하기 빼기는 중학교 때 다루긴 했다는 거죠. 그쵸?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나 차수가 좀 높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다르지 않아요. 대신 이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새롭다면 새로운 개념이죠. 내림차순은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를 한 것이고 그때 기준을 한 문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며 뺄셈, 덧셈을 할 때 이제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동류항끼리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덧셈, 뺄셈은 맞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천천히 보기만 해보면 6번 네, 같이 볼게요. 문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 및 문제풀이를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진행할 거고요. 이에 대해서 숙제를 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 되면은 숙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이제 받은 다음 다시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았죠? 숙제량은 방학 때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어찌됐든 이번 달 안에 최대한 빨리 이번 달 안에 진도는 다 나갈 생각입니다. 알았죠? 그래야지 우리가 복습을 좀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겠고요. 자,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라는 애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3y 제곱이 있고요. a 마이너스 b라는 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5y 제곱이 있습니다. 뭐 간단해요. 2a 더하기 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 뭘 해주면 돼요? 어쨌든 a랑 b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둘을 양변에 대해서 더하게 되면 이 a라는 값이 좌변의 합으로 나오고요. 우변의 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 제곱
xy끼리 더하면 6xy, y제곱끼리 더하면 8y제곱이 되겠고, 맞죠? 그럼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4y제곱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2a 더하기 b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가 추가로 필요해요? 뭐가 추가로 필요해요? 네, b는 구할 필요 없죠. 왜냐면 얘에서 얘만 더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xy 더하기 7y제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2a 더하기 b라는 걸 무조건 전부 다 하나하나 모든 요소를 구하려고 생각하는 건 버리세요. 연습할 때는, 물론 시험 볼 때 이런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빼서 그냥 b 구해야지, 맞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최단 경로가 있을지를 고민하자고 했어요. 물론 실전에선 최단 경로고 자시고 그냥 떠오르는 거 바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민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근데 연습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 그냥 뭐 각 괄호별로 곱하는 걸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괄호별로 곱하는 거다. 뭔 말이냐면 a 더하기 b, 네, a 더하기 b의 제곱을 우리가 구한다고 합시다. a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그치? 그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리가 그 기본을 따져보면 얘는 사실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거잖아. 맞지? 이걸 어떻게 전개하냐고. 어떻게 전개한다 했죠? 이거 두 개 곱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곱해?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맞죠? 어떻게 전개하자 했어요? 어떻게 전개하자 했어? 괄호당 하나씩 선택해서 곱하는 거죠. 그게 다항식의 곱셈의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괄호당 하나씩 골라서 곱하는 겁니다. 맞나요? 여기 괄호에서 A 고르고 A 고르고 A 고르면 그게 A 세제곱이고요. B 고르고 B 고르고 B 고르면 그게 B 세제곱이고요. A 고르고 A 고르고 B 고르면 A제곱 B인데 그렇게 A 고르고 A 고르고 B 고르는 게 여기 하나, A 고르고 B 고르고 A 고르는 거 두 개, 이렇게 세 개 있어서 3A제곱 B가 된다 라는 것과, 그럼 당연히 누구도 있겠어요? A 하나에 B, B, 괄호당 하나씩 이랬어요. 얘랑 얘를 곱하는 일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A, B제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A 하나에 B 두 개. 근데 여기에서 A 하나 고르고 나머지 B 골랐으면 여기에서 A 고르고 B, B 고르는 것도 있겠고요. 여기 괄호에서 A 고르고 B, B 고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괄호당 하나씩 곱하는 건데 A제곱 B라는 거는 세 개의 괄호 중에서 A 두 개 고르고 B 하나 고르는 거잖아. 맞지?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B를 고를 수 있는 괄호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래서 3인 거죠. A를 하나만 고르고 B를 두 개 골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괄호가 3개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3개의 괄호 중에 하나만 A를 고른다. 그래서 3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일종의 경우의 수에서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했죠. 근데 그럼 우리가 여기 A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서 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더 확장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A 더하기 B의 4제곱이라는 개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요? 어떻게 접근해요? 이게 경우의 수라는 개념, 중학교 때 배웠죠, 경우의 수? 그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A 더하기 B의 1제곱이라는 것을 A, B 이렇게 쓸게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A제곱, 2AB, B제곱. 보면은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해. A에 대한 차수는 2차, 1차 없죠. B에 대한 차수는 없고 1차, 2차죠. 서로 엇갈려 가면서 차수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우리가 전개하면 뭐가 되냐? A 세제곱 그리고 3A 제곱 B. 그럼 세제곱 제곱 1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3AB 제곱이라는 거고 B 세제곱이라는 거잖아. 뭐야? A는 3, 2, 1, 0이고 B는 0, 1, 2, 3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하는 선택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기서 말했던 내림차순이잖아요. 맞지?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다 뭐예요? 1입니다. 뒤에 있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근데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뭔가 했더니 이 둘을 더해서 2가 나오고요. 둘을 더해서 3이 나오고요. 둘을 더해서 3이 나온다는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건 A 더하기 B의 4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모든 항은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인데 시작은 A 4제곱, 끝은 B의 4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는 뭐가 돼요? A 세제곱 B, A 제곱 B 제곱, A, B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양 끝은 1이 될 거고요. 가운데는 뭐가 돼요? 둘을 더하면 얼마? 4. 둘을 더하면 얼마? 6. 둘을 더하면 얼마? 4. 이런 식으로 개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A 더하기 10제곱까지든 몇 제곱까지든 다 하면 돼요. 이거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거든. 맞아요. 이런 규칙이 다항식의 곱셈에서 있다. 말하고 싶은 건 뭐 이거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규칙을 아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나오는 근원은 괄호당 하나씩 고른다는 개념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차수들을 더하면 몇 차가 돼요? 괄호의 개수랑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괄호가 3개 있으니까 더해서 3, 더해서 3, 더해서 3, 더해서 3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추후에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거야. 부재 있나? 부재 있으면 안 할 건데. 뭐냐면 x-1 곱하기 이거 센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에 x 9제곱의 개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해요? x 9제곱 미안해요. 플러스로 바꿀게요. 어떻게 구해요? x 9제곱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10개의 괄호 중에 x 9개. 하나는 뭐야? 숫자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괄호에서 숫자 고르면 나머지는 싹 다 x니까 1, x 9제곱이고 이 괄호에서 2를 골랐으면 나머지는 x 9제곱이고 그래서 얘는 x 9제곱 더하기 2x 9제곱 그리고 얘를 10 고르면 나머지는 다 x잖아. 맞지? 언제까지? 10x 9제곱까지 더할 것이니 내가 원하는 건 1, 2, 3, 4, 5, 6, 7, 8, 9, 10을 더한 얼마? 55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괄호당 하나 곱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곱셈을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규칙만으로 곱셈 공식을 다 이해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따로 뭐 하자고 했어요? 암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곱셈 공식을 암기하자 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곱셈 공식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우야. 야,
야,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 자, 하나씩 불러봅시다. 인원이 많으니까 한 사람당 몇 개 안 하겠죠. 자, 중학교 거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예담아, 곱셈공식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렇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근데 저거 이미 전에 했는데 맞죠? 자, 이게 있으니까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이야기할 수 있죠. 승서야, 그 다음 이름이 뭐예요?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이 왜 이름까지 붙여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항이 줄어든다. 그쵸? 소거가 되면 항이 줄어드는 게 있다는 게 합차 공식의 가장 큰 맥락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집이나? 곱하면?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거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 개념인데 이거에 확장판이 없다는 거죠. 얘는 우리가 AC 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확장판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 했어요. 그치?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확장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은찬아?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확장되는 거. 그냥 고생공식 말하는 거. 고생공식, 그러니까 뭐 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러니까 2개짜리의 제곱을 이야기했다면 확장해서 3개짜리의 제곱을 말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렇죠. 제곱을 이야기했다면 뭘 이야기할 수 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확장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은찬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자,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방금 했으니까 그냥 옮겨 쓰면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입니다. 그럼 당연히 A-B의 세제곱에서도 확장된 게 있겠죠. 뭐예요, 주영아? 얘는 어떻게 전개돼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 제곱 B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운데 마이너스라는 항이 있으면 뿔마가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뿔마가 안 나오니까 없어진 거고요. 뿔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A-B 4제곱은 뿔마 어떻게? 플러스로 끝나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거 말고도 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이 있어요? 확장은 없겠죠. 자, 그럼 합차 공식에 대한 확장이 몇 개 있어요? 되게 많죠.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2개를 곱한 게 아니라 뭐? 2개, 3개를 곱한 거죠. 그래서 합차 공식의 확장답게 여기 플러스고 여기 가운데가 뭐야? 마이너스가 되죠. 우진아, 이거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마이너스도 있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니까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뒤에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결과도 3개가 그러니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있겠네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과 하나가 플러스면 당연히 뒤에 것도 뭐야?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된다?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있고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얘담아 뭐예요?
얘다.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뭘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곱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된다는 거 맞죠? 플러스고요. 마이너스가 달려있고요. 그 결과 항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 맞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합차 공식의 확장들이다. 그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얘에 대한 변형도 있겠죠? 맞아요? 누가 있어요? 은서야, 승서야. 그쵸?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예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그 다음 x 그 다음에 자, 어떤 원리예요? 세제곱, 제곱, 1차, 그리고 없다 라는 내림차순 안에 어떻게 규칙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 1만 있다, 하나씩 더했다, 2개씩 곱해서 더했다, 3개 곱했다. 그쵸? 맞아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럼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 곱하기 x 더하기 d도 표현을 할 수 있겠네. 그쵸? 맞아요? 첫 번째 건 x 4제곱일 거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x 3제곱이겠네. 그쵸? 그래서 얘가 나온 거죠. 10개짜리도 똑같다고. 그냥 1부터 10까지 더하면 된다고. 다 같은 개념이죠. 그쵸?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받아들여주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만약에 여기가 빼기면 어떻게 하는가? 빼기면 어떻게 해요? 빼기면 어떻게 돼? 그쵸? 뿔마뿔마가 반복된다는 거죠. 빼기가 있는 놈들은 뿔마뿔마가 기본으로 반복되거든. 그쵸? 그래서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마이너스 abc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나중에 어디로 연결돼요? 이게 3차 방정식이죠. 그쵸? 여기서 배웠던 걸 우리가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 말했다시피 곱셈 공식은 외우는 게 중요하긴 한데 외웠다는 게 이거 보고서 얘를 떠올리는 걸 외웠다고 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냥 이걸 다 쓸 수 있냐 없냐, 그게 외웠냐 안 외웠냐의 척도입니다. 맞죠? 왜냐면 방금 말했다시피 어떤 순간에 내가 이걸 떠올리지 못했어. 그 말은 문제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순간에 문제를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다라는 전제에 나온 문제가 있을 텐데 아니 안 외웠는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떠올려서 문제를 힌트로 삼아. 그쵸? 그런 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외웠다라는 건 백지에 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케이? 백지에 쓸 수 있냐.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념을 다 알고 있는가? 그 개념을 다 알고 있다의 척도를 여러분이 이제 시험 전까지 이거를 완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다 못하긴 합니다. 완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냐면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 내가 3, 4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배웠던 센을 기준으로, 센은 다 했잖아요. 센 기준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개념 다 적을 수 있어요? 백지? 그러지 않았다면
네, 다 외운 게 아닙니다. 개념 중에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되게 간단하죠? 야, 쌤 몇 페이지나 돼? 쌤 몇 페이지나 돼? 거기에 뭐 중간중간에 식 같은 거 빼면은 그 몇 페이지나 돼? 그것만 다 외워도 3등급 이상이에요. 그것만 다 외워도. 근데 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맞죠? 이걸 그냥 백지에 쓸 수 있을까?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해줘야 돼요. 물론 외운다고 다 풀리는 건 아니겠지. 그치? 13번 같은 경우를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선 우리가 뭐 딱히 떠오르는 곱셈 공식이 없거든. 이거 말고. 맞죠? 이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잖아. 그렇지 않니? 뭐 어쩌라는 거지? 얘 전개하면 이건데 얘는 우리가 전개 공식을 안 배웠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전개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대로 쓰고 뭐 다를 게 있나? 다를 게 있죠. c가 들어있는 건 얘랑 얘를 곱한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c를 곱한다는 거기 때문에 c가 들어있는 것만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누구 들어있는 것만 부호가 바뀌어요? b 들어있는 것만 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가 들어있는 것만 부호가 바뀌겠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지워져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내가 프린트 해준다 했지? 이따 해줄게.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이용해서 변형이라는 것을 다룰 수 있게 되는데 41번으로 잠깐만 넘어갔다 올게요. 변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을 다 외우고 있다면 곱셈 먼저 하고선 나눗셈으로 넘어갈게요. 변형이라는 것은 곱셈만 다 알고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쵸?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왜냐면 적당히 이 항만 알면 곱셈 공식 변형이 되거든.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애가 뭐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식이죠. 그쵸? 얘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a 세제곱과 b 세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뭐 하자는 거야? 이항하자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마이너스 3ab제곱. 근데 변형이라 하면 우리가 뭔가 좀 제한된 조건으로 이걸 구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건데 이건 좀 보기 흉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인수분해를 섞는 것. 그래서 곱과 합으로 얘를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변형으로 삼죠. 맞나요?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변형이 있으면 당연히 누구 있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에 대한 변형도 있을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라서 뿔이라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겠어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써질 거라는 변형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 a 더하기 b가 2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라는 걸 통해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 변형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럼 뭐 하라는 거야? 5제곱 더하기 5제곱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요? 내가 제곱 더하기 제곱은 알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바꿀 수 있다는 건 배웠어요. 그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나온 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자, 그럼 a 5제곱 더하기 얘를 구하기 위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려면 a 더하기 b와 ab가 필요한데 지금 ab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뭐부터 하는 거야? 이 두 개를 관련 지어서 a, b부터 구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고도 쓸 수 있으니 4는 6 더하기 2ab가 됩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 ab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라고 방금 말했으므로 a 더하기 b의 세제곱 하면은 8 한 다음에 플러스 3, 6이 돼서 14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알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구해야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라는 걸 그냥 일단 곱해보는 겁니다. 얘랑 얘를 곱해버리는 거죠. 둘이 곱하면 어떻게 전개돼요? 그냥 한 4개밖에 없으니까 각각 곱하면 a 5제곱 여기 b 5제곱 더하기 a 세제곱 b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세제곱인데 얘를 구하고 싶고 이건 내가 구할 수 있나? 묶어보면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에 a 제곱 b 제곱에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으니 얘 2라는 것과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 둘 곱하면 얼마예요? 84라는 게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가 되므로 얘가 얼마가 된다? 82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45번 곱셈 공식 변형까지 다 끝내고 나눗셈으로 넘어갈게요. 45번을 보면 방금 전에 했던 걸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싶나 봐요. 자, 이렇게 입체도형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문제에서 여기랑 여기를 더했더니 8이라고 여기서 길이가 8이라는 거죠. 근데 부피의 합이 224래요. 그럼 부피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피의 합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피의 합. 문자를 설정해야죠. 부피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라고 한다면 여기가 B인 거죠. 뭐. A 더하기 B는 8인데 정 6면체라 했으니까 부피는 세제곱과 세제곱의 합이 얼마가 됐다? 이게 224라는 거죠. 그럼 얘랑 얘를 보면서 우리한테 떠오르는 건 누구야? 저기에다 썼던 곱셈공식의 변형이 떠올라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A, B를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뭐라고 쓰는 거야? 자, 8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얼마? 야, 2의 거듭제곱 외워. 알았죠? 2의 10제곱 정도까지 외워야 돼요. 알았죠? 마이너스 24AB가 됩니다. 그럼 AB가 얼마인 걸까요? AB 얼마예요? 헷갈려. 24AB가 얼마인 거야? 288인가요? 그래서 오케이, AB는 얼마? 1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건널비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정육면체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 정육면체 건널비 얼마야? A제곱이 6개 있으니까 6A제곱이 된다 라는 것 때문에 6A제곱 더하기 6B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예요? 64에서 24를 뺀 4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6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240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문제에서 부피의 합이라는 걸 표현했는데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부피의 합을 이야기하지? 오케이, 그럼 길이를 문자로 표현해야겠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그 생각에 따라 일단 표현해야겠지. 표현하고서는 아, 길이의 합이 8이다 라는 것과 세제곱의 합이 224라는 거다 라는 걸 쓰고 그 다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것과 관련된 게 무엇인가? 그걸 떠올려서 관계식으로 A, B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것과 알고 있는 것 간의 관계를 세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 곱셈공식 변형에서 이제 우리가 이 완전 세제곱식과 관련된 변형이 이렇게 있었다면,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변형이 몇 개 있겠죠. 첫 번째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변형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쓸 수 있죠. 더불어 이건 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3ABC, 사실상 그냥 이것만 이해한 거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게 나와요. 얘는 좀 중요하죠. 얘를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데 이건 변형이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하다. 물론 가끔씩 이걸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위에 있는 거에서 살짝만 바꾼 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
보통 이 녹색으로 적은 애가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이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석으로 수업했던 사람들한테 가끔 설명했던 건데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C 더하기 A의 곱을 우리가 변형할 수 있어요. 이게 교재에는 적혀 있는데 셀에는 없어서 그냥 한번 설명한 적은 있던 겁니다. 근데 얘는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외워서 나쁠 건 없죠. 그치? 외워서 나쁠 건 없는데 굳이 외워야 되냐? 안 외워지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경우가 동래고에서 한 4년 전쯤에 한 번 나오고 그 이외에는 본 적이 별로 없는 주제예요. 여기 뭐 동래고 아무도 없잖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다면 관련된 문제 마플은 기본적으로 그 베이직이랑 마플 처음 풀어볼 테니까 베이직, 노멀 그리고 이제 터프 이렇게 돼 있는데 웬만하면 이거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노멀 중에서도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주제는 설명하겠지만 터프 위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노말은 몇 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유형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알았죠? 그래서 6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 새로운 정의를 했어요. fxyg라는 것을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g세제곱 마이너스 3xyg 이렇게 했습니다. FABC라는 게 1이래요. 뭐 그냥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1이라는 거죠. 뭐 그런가 봐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에서 대뜸 이딴 걸 써줬어요. 대입하라는 거야? 이걸 여기 대입하고 이걸 여기 대입하고 이걸 여기 대입하면 3개짜리의 세제곱을 하라는 건데 그딴 문제를 우리한테 풀라고 할까? 아니겠죠. 뭔가 있겠죠. 뭔가 이 세제곱을 하지 않아야 돼. 그 말은 이 세제곱에 대한 관련된 다른 식을 하나 가져오라는 거지. 누구예요? 옆에 적은 쟤죠. 근데 쟤는 변형한 거니까 변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는 건 맞죠? 누가 필요하냐면 이거에 얘를 써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세 개를 여기 A, B, C에 넣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얼마야? 얘랑 더하면? 어라? 신기하네. 얘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 플러스 A 더하면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C만 되죠. 그러면은 잠깐 그럼 이것도 제곱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 뭔가 확 줄어들었잖아. 맞지? 이 세 개, 긴 거 3개를 더했는데도 간단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도 변형을 해보자. 이거에 대한 변형 저 초록색을 이용하면 좀 더 깔끔해지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요? 2분의 1에 얘를 변형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A에서 B 빼고 B에서 C 빼고 C 빼서 A 뺀 거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을 쓰고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을 쓰고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을 쓰면 되겠네.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누구냐는 거지. 어떻게 돼요? 2b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됩니다.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요? 2c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되고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요? 2a 마이너스 2c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 주황색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뭐만 달라? 주황색이랑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럼 주황색을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바꿨어요. 얘랑 얘가 뭐가 달라요? 어떻게 둘을 비교해 줄 수 있겠어요? 뭐만 달라 지금? 다른 게 몇 분이야? 얘 개수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럼 2의 제곱을 우리가 2a의 제곱은 뭐니? 4a 제곱이야? 그러면 요 2의 제곱을 꺼낼 수 있다는 거네? 그럼 여기 있는 2의 제곱도 뭐 할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죠. 여기 있는 2의 제곱도 뭐 할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죠. 여기 있는 2의 제곱도 뭐 할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죠. 그러니까 4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요 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 또한 뭐가 돼요? 1이 될 거고요. 답은 4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귀찮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헌데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지? 그럼 우리가 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도 맞아요? 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F 마이너스 1, 1. 자, 대입하면요.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플러스 3 돼서 4가 됩니다. 알았죠? 특수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왜냐면 모든 XYZ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XYZ, ABC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라 우리가 서술형이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지만 객관식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적당히 대입한 수를 찾아도 되죠. 단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이 풀이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어줍잖게 이거를 대입해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그거 할 바에야 그냥 계산하고 있는 게 훨씬 빨라요. 어줍잖게 이거 1 대입해볼까? 안 되는 것 같은데 2 대입해볼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입하다가 이거 그냥 전개할 시간을 날립니다. 근데 물론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못하겠어. 그럼 뭐라도 해야 돼. 당연히 대입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쵸? 무조건 식으로만 풀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은 때때로 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하면 되더라.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얘들을 계산한 게 1이 될 때에 대해서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0, 1, 0 이렇게 대입해도 돼요. 0, 0, 1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알았죠? 여기가 질문 있어요? (68번에) 해당하는 유형 12에 대한 유형은 그 활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는 기회를 안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유형 4로 13페이지로 넘어가서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곱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나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우리가 px라는 것을 어떤 ax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 목과 나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어떤 p를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는 이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의 일환으로 이것도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에서처럼. 그쵸? 지금 13페이지예요. 그쵸?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다룰 건데 나눗셈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예를 들어 한번 보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하던 세로 나눗셈을 그대로 따라갈 건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L 이렇게 나눈다고 합시다. 더하기로 나눌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나눗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x세제곱을 나누기 위해 x제곱을 맞춰줘서 몫이 얼마가 필요해요? 여기다 뭘 곱하면 x세제곱이 되죠? x.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x. 자릿수 맞춰주는 건 똑같죠? 나누기 하면은 여기 위에서 아래를 뭐 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라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서 3x 플러스 5가 남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눗셈을 완성하면 이 값을 우리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빼기 3이고 나머지가 3x 더하기 5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최고차항의 차수를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30번으로 보면 A라는 애를 x-3으로 나누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몫이고요. 나머지가 7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 전개를 해보면 얘는 x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로 나눈다라는 것은 세로 나누기가 제일 깔끔하다는 거죠. 그쵸? 세제곱이네. 이걸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x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4라서 이번엔 몫이 얼마?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이라 계산하면 6x 빼기 4가 돼서 몫이 x 마이너스 4고 나머지가 6x 빼기 4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최종적으로 문제에서는 이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므로 답은 7x-8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저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을 좀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되는데 뭔 말이냐? 만약 여기가 AX가 아니라 2AX로 나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여기 나누는 애가 2배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몫이 절반이 되고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33번을 봐줄 수 있는데
AX라는 것을 4x-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대뜸 x-2분의 3으로 나눈대요. 연유 이게 뭔 상관이냐 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곱하기 4분의 1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QX가 뭐가 된다고? 얘는 뭐 해줘야 돼요?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채워줘야 되잖아. 곱하기 4인 4QX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유지된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여기 있는 2분의 1과 2가 약분되면서 변하지 않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새로운 몫과 새로운 나머지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좀 진행할게요.